얼마 전 변호사협회에서 원고 청탁을 받았어요. 이 그림을 가지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제롬이 그린 프리네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아름다움일까요? 위선일까요? 이야기를 그림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이 여인은 프리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프리네는 그리스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너스를 이야기할 때 이 프리네를 가지고 모델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비너스와 비교할까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여인은 그리스 시대에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린 매춘부였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스 시대에는 누구의 부인이거나 아니면 매춘부 역할을 했던 여인의 두 종류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매춘부 여인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아니라 지적 수준도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움과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프리네는 인기가 좋았었겠죠. 그리스 시대에 많은 남자들과 연문을 뿌렸다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신성모독죄에 걸려서 지금 법정에 쓴 모습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웠던 프리네는 비너스를 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여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프리네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너스는 물에서 건진 여인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어떤 남자가 이렇게 망토를 헤치는 모습이 보이죠. 애인이었던 거예요.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변호할까 고민하다가 그 원로원들 앞에서 이 여인의 옷을 쫙 벗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림상에 보여지죠. 이런데 이 여인의 또 한 가지 관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여인의 옷을 쫙 벗기면서 이 여자 눈을 가린 게 보이시죠? 여자의 노출증과 이 원로원의 관음증을 완벽하게 매치시켰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가리고 있음으로 인해서 남자들이 자유롭게 이 여자 몸을 훔쳐볼 수 있도록 그린 제롬의 특별한 프리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살짝 이 여인의 그 옷을 걸쳤을 때 숨겨진 남자가 하나 있죠. 이 남자가 고소인이었던 거예요.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취하고 싶었는데 이 프리네가 말을 안 듣자 신성모독죄로 고소한 고소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망토 속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절묘한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정에 섰던 프리네는 죄를 사함받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본 프리네를 보고 신의 영역이다. 아름다움에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네는 사형을 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죄를 사함을 받기도 하나 봐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죄를 사함을 받았잖아요. 정의로운 결론이었을까요? 그러면 고대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2007년도에 영국에서 한 여대생이 연쇄 살인범으로 범인으로 지목이 되어지는데요. 이 여인이 죄수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막 하는 사람들이 열광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 여자 보세요. 아름답죠? 이 여인 또한 이렇게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이 여인은 죄를 사함을 받아서 사형을 면하게 되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칼 폭파 사건 기억나나요? 김연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폭발을 했을까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사함받아서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사형을 면하기도 하고 죄를 좀 사함을 받기도 하나 봐요. 제롬의 프린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장레옹 제롬은 누구일까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요.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그림을 그리다 나중에 스승과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문화는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스승과 함께 이탈리아로 건너가서 고전주의 미술에 침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때 조각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체의 모습을 배우고 또한 그림도 조각과 같이 아주 매끄러운 인체를 표현하는 것이 제롬의 특징이에요. 오늘 보았던 이 프린에도 보면 너무나 매끄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인체 표현을 아주 부드러운 것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작가 장레옹 제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인체 표현을 한 그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피그말리온이에요. 여러분 피그말리온 잘 아시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고대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는 피그말리온. 피그말리온 효과를 제롬이 한번 그렸는데요. 이 조각상을 보세요. 이 머리에서부터 서서히 내려오는 장면은 핏기가 돌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요 다리 보세요. 진짜 조각상이죠. 그래서 색깔이 변해가는 과정을 아주 예민하게 그린 사람이 이 피그말리온에 나타나는 조각상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이렇게 제롬은 특이하게도 부드러운 그 인체 표현과 또 세세한 장면을 디테일하게 그린 제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을 통해서 바라보면 제롬은 부드러우면서도 창백한 색채, 섬세한 묘사로 동양의 정치와 관능성이 묻어나는 작품들을 선보였으며 인생 후반에는 시력을 잃어 조각으로 전향하여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화가로서 이렇게 부와 명예를 얻었던 그는 1904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